자, 제일 처음에 문제풀이 가시면은요. 자, 의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겁니다. 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를 일단 자연의 소리인 음향과 구분해서 음성이라고 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문 이전에 뭐부터 먼저 정리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음향이라는 개념부터 정리가 들어가요. 자, 음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음향이라고 하냐? 자연의 소리를 음향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소리.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자연의 소리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거 있어요? 멍멍, 냐옹냐옹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자연의 소리로 보실 수가 있고 뭐 나무 그 바람이 부는 소리 휘잉휘잉 뭐 이런 소리도 일종의 자연의 소리로 갈 수가 있고 자 그런 소리들은 우리가 음향이라고 부르고 자 이 음향과 구별을 하자 뭘 구별을 하자 자 여기서 음성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자 자 그럼 음성이란 무엇인가를 제시문에서 살펴보면은 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사람을 함정을 합니다. 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음성이라고 부르자라는 전제가 먼저 깔리죠. 자, 이러한 음성은 발음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자, 여기서 물리적인 소리, 그 다음에 경험적인 소리. 자, 음성 같은 경우 특징 첫 번째, 물리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적이다. 자, 요런 특징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인 음운가. 자, 음성이랑 음향이랑을 첫 번째로 나눴죠? 자, 그래서 음향은 자연의 소리로 묶어주셔야 되고,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다. 자, 그랬을 때 물리적이고 경험적이야. 내가 실제로 귀로 듣는 그 청각적 심상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비교가 들어가는 거야. 뭐랑 비교가 들어가냐? 운이랑 비교가 들어간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다? 운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다는 걸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음운은 어떤 소리냐? 자, 음운은 추상적이고, 자, 그 다음에 관념적인 소리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가 이 음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선생님이 가볍게 설명을 하면은요. 자, 사람의 음성은 우리가 다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사람의 음성 자체는 소리가 달라. 그냥, 자, 만약에 내가 꽃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꽃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거야. 자, 내가 지금 꽃 하는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꽃 하는 소리하고 음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음성을 비교를 해보면 둘은 자, 이 소리는 사람 한 명과 사람 첫 번째 사람과 자, 사람 두 번째 사람의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두 소리가 달라. 뭐가 달라? 음성은 서로 달라. 우리 왜냐면 다 목소리가 다르니까. 선생님하고 목소리 똑같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목소리가 다 다르니까 음성은 각기 다 다를 거야. 자, 그렇지만 요 꽃이라는 단어를 의문의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야. 자,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라면 자, 사람 1이 얘기하는 꽃과 자, 사람 2가 얘기하는 꽃은 같은 의미로 파악이 될 거냐, 서로 다른 의미로 파악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같은 의미로 얘는 파악이 될 거다. 뭐, 운이라는 측면에서 자, 내가 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른 애들도 그 꽃이란 뭐 요렇게 예쁜 거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었다는 건 왜 소리가 각각 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각자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냐? 왜냐면 요 대상을 우리가 음성으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운으로 인식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듣는다. 만약에 음성 생각하면 이런 거야. 내가 자, 차은우의 목소리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송중기의 목소리하고 두 목소리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거는 내가 뭘 인식했기 때문에 차은우의 목소리하고 그 송중기의 목소리가 다르냐? 음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둘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인지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지만 음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음운 같은 경우는 차은우가 얘기하든 아니면 송중기가 얘기하든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거다, 다른 내용으로 이해할 거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요 내용을 이해를 해주셔서요. 자, 음운이라는 대상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이라 이 소리 자체와는 다른 대상이라는 걸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를 한 가지를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분절 음운은 자, 음소, 자, 비분절 음운은 은소라고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 같은 경우는요. 음을 꺼내서 음소의 개념을 꺼내 주셔야 되고 운은 뭘 꺼내 주셔야 되냐? 운소의 개념을 꺼내 주셔야 된다. 요 개념들을 각각 꺼내자 이거야. 자, 그럼 우리 음소가 무엇이고 운소가 무엇이냐? 자, 음소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분절 음운을 자, 운소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종류가 뭐가 있죠? 자, 자음과 모음 개념을 잡아주면 자음이나 모음을 분절 음운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분절 음운을 음소라고 부르자. 음이 먼저 얘들아 앞에 나와 있잖아. 우리가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하고 자, 요 운소 같은 경우는 그럼 뭘로 잡냐? 비분절 음운으로 잡으셔서 자, 비분절 음운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고 잡을 거다? 자, 비분절 음운에는 일단 여러분들 억양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장단을 비분절 음운으로 잡을 거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서 자, 요 운 같은 경우 헷갈리면 자, 우리가 분절 음운 많이 써요. 여러분 비분절 음운 많이 써요. 당연히 분절 음운 자음 모음 많이 쓰잖아요. 얘가 앞에 있는 거 더 중요한 게 앞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운 같은 경우 뭐야? 덜 중요한 장단이 운소 요렇게 가셔서 자, 음소와 운소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얘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자, 운소, 음소 합쳐서 운 요렇게 두 개 합친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또한 음운은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변이음하고도 구별한다. 요거까지 써놓으면은 실은 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써놓은 거라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음운 같은 경우는 자, 음운하고 그 다음에 변이음. 자, 요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음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여러분 음운의 정의를 여러분들 한 번씩 정리를 하셨죠? 자, 우리가 음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자, 음운의 정의는요, 여러분, 아예 이거는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음운의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라는 전제가 깔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자, 그 다음에 음운하고 실은 변이음하고 여기서는 변이음하고 두 가지를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변이음 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음운의 정의를 뭐랑 같이 하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냐면 자, 여기서 의미를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의미를 구별하는 거 말고 음운하고 우리가 형태소를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형태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갔을 때 형태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 자, 얘는 의미를 구별하는 거잖아. 형태소는 의미를 자, 뜻을 갖고 있는이라는 전제가 깔리셔야 돼요. 형태소는 아예 이 형태소 안에 의미를 얘가 지금 지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가셔야 되고 자, 음운 같은 경우 어떻게 의미를 구별하는 상태고 요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의미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요 의미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내가
물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면 요거 이 의문하고 형태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 있잖아. 이 물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가 형태소 한 개야. 형태소 한 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는 형태소 한 개 있잖아. 여기서 얘에서 의문은 몇 개냐를 만약에 조져보면, 의문은 자, 하나, 둘, 세 개. 요런 식으로 의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하나씩의 의문이라고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봐봐. 이 물이라는 형태소 한 개 같은 게 어떻게 되냐?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 구성인 거야. 얘 자체가 하나의 의미인데, 얘는 봐봐. 미음 있잖아. 이 미음 하나만 볼게, 얘들아. 미음 하나만 보면은 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의미를 갖는 대상은 아니야. 의미를 갖는 대상은 아니야. 의미를 갖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이 미음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미음 가지고는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미음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얘는 가지고 뭘 해요? 라고 하면은, 얘는 뭘 하냐면 의미를 구별할 거야. 구별하는 거랑 의미 자체를 함이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과 무를 비교를 해보자. 불과 무를 비교를 해보면, 자, 미음, 우, 리을과 자, 비읍, 우, 리을. 자, 의문이 각각 하나, 둘, 세 개씩 있어. 하나, 둘, 세 개씩 있는데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의문의 개수 동일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의문이 각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는데 얘는 동일해. 동일한 의문으로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의미가 서로 구별이 돼요. 똑같은 게 있으면, 자, 얘도 리을 있고 얘도 리을 있고 얘도 리을 있어. 그러면 서로 의미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의미가 구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의미를 구별하려면 뭘 가지고 봐야 되냐? 자, 얘를 가지고 보면 얘는 이게 서로 달라. 자, 이 의문이 서로 달라서 어떻게 돼? 의문이 서로 달라서 이 둘도 의미가 서로 달라져. 아, 그러면 미음과 비읍. 자, 이 둘의 의문의 차이로 인해서, 의문의 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의미를 구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뭘 해두셔야 되냐면, 얘가 소리 단위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의문이 소리가 서로 미음이라는 소리와 비읍이라는 소리를 전제로 깔고 간다를 가주시면은, 자, 이 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 모두 달라진다? 의미도 서로 달라져. 소리가 달라져서 의미도 서로 달라서 구별이 가능하다 이거야. 의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구별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의문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정의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나와.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변이음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 변이음이라는 단어까지 썼으면 되게 어렵게 나름대로 난 거예요. 봐봐. 여기서 달과 말이 있네. 달과 말 예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들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달이라는 단어와,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달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달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이라는 단어를 보자. 자, 우리가 달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할 거야. 자, 만약에 얘를 뭘 기준으로 분석해? 형태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형태소는 몇 개다? 형태소는 한 개다. 이렇게 가질 수 있어. 왜냐면 이 단어 하나 자체가 한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얘를 의문이라는 측면에서 보자. 의문은 이 달이라고 하는 친구 의문 몇 개니? 라고 한다면 의문은 세 개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 의문은 왜 세 개냐?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디귿가 들어간 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자, 디귿으로 의미를 서로 다른 의미를 변별할 거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의문이 세 개다라고 하면은 자, 달과 말. 자, 근데 얘랑 얘는 똑같아. 얘랑 얘도 똑같아. 그럼 뭐야? 자, 요 디귿과 미음으로 인해서 자, 요거 우리 이 소리로 인해서 디귿이라는 소리와 미음이라는 소리로 인해서 의미가 변별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뜻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과 말 여기에서 이 음은 세 개 중에서 디귿과 말의 미음, 아, 리을에서 요 미음.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된다? 운이라고 해야 된다. 의미 변별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개념을 잡고 가면요, 여러분. 무슨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냐? 여기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의미도 한번 잡고 갈게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의미는 뭘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냐? 자, 이런 의문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의문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자,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의문의 개수가 3개면 3개. 자, 이런 식으로 의문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정의로 깔아주세요.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동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초성에 이응 오면 자, 요거 음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으니까 이거는 의문의 개수가 없는 걸로 치셔야 돼요.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변별하는 의문을 제외하고 변별 의문 제외하고 나머지가 동일해야 돼. 그래야 봐봐. 자, 얘랑 얘가 동일하잖아. 동일하게 짝이 맞춰져야 이 디귿과 미음에 의해서 의미 변별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를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된다. 첫 번째. 자, 변별하는 의문 제외 나머지는 동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져야지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 부분을 확인해서 의문의 정의를 확인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변이음에 대해서 한번 개념 잡아볼게요. 자, 변이음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예시 든 거 요 고기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고기 같은 경우는 자, 고기를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기역과 요 기역 두 가지를 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요 고기라는 단어를 의문을 분석을 할 거야. 근데 변이음 같은 경우는 예시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맨날 나오던 거 나올 가능성 끄고 고기 아니면 빵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기를 갔을 때요, 여러분. 자, 의문이 총 몇 개니 종류가 의문 개수가 일단 몇 개니라고 하면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요렇게 네 개의 의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종류가 기억하고 기억은 지금 동일한 자, 우리가 인식하기에 동일한 의문으로 인식을 해. 우리는 동일한 의문으로 인식한다. 얘들아, 여기서는 의문이 포인트야.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분석해보자 이거야. 소리를 분석했을 때 앞에 기억과 뒤에 기억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동일하게 코, 키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내냐면 코, 기로 우리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라는 거 있잖아. 의문은 아니 선생님 이 기억하고 동일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발음할 때 하나는 코로 발음하고 하나는 고로 발음하고 이 두 발음이 서로 실제로는 다르단 말이야. 봐봐. 그랬을 때 요 실제로 다른 발음 같은 경우 일종의 음성이나 요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동일하다. 자, 우리는 얘도 기억으로 읽고 자, 얘도 기억으로 읽을 거야. 얘도 기억으로 읽을래.
자, 얘도 기억으로 읽을래. 자, 그래서 둘 다 기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자, 이거를 요거 잘 보세요. 기억의 변이음이 있어. 변이음이 뭐가 있냐? 자, K하고 G가 자, 얘도 자, 기억에 변이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변이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요 변이음 있잖아. 요 변이음 기억하고 G를 각각 의문으로 판단을 해 줄 거냐 이거야. 자, 근데 봐봐. 여기 제시문에서 보시면요. 자, 우리는 두 소리를 구별해 의미 차이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봐봐. 우리가 고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얘를 이용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고기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고기로 쓸 거야. 자, 그러면 요 고기랑요, 여러분 서로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른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고기랑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 자, 아까부터 선생님 의문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의문 같은 경우는 의미를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의미가 구별이 돼야 돼. 변별이 돼야 돼. 서로 다른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요 고기랑 두 개가 동일한 의미니 서로 다른 의미니 동일한 의미니까 의미가 구별이 돼 안 돼? 의미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요 변이음이라는 요 새끼는 자, 요렇게 써도 의미 구별이 안 된다면 얘는 의문으로 볼 수 있겠냐 이거야. 자, 의문은 어떤 거야? 의미를 구별하는 게 의문인데 얘네 둘은 변별이 안 돼. 자, 그러므로 얘는 의문으로 볼 수 없다. 자, 변이음 같은 경우보다 의문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자, 이처럼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의문에 속한다라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요 둘 다 어떻게 돼? 요 둘 다 기억에 속하는, 둘 다 기억에 하나의 의문에 속하는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변이음이 아예 뭐 의문이 아니라기보다 의문 안에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시고 변이음은 의문처럼 의미를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잘 깔아주세요. 자, 그래서 의문은 다시 자음과 모음. 자, 소리의 마디에 경계가 그어지는 의문과 자, 소리의 장단.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거 학교 선생님이 뭐 써주셨냐면 장단도 써주셨고요. 강약도 써주셨고요. 고저도 써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장단, 강약, 고저, 소리, 마디의 경계가 자, 분명하지 않은 비분절 의문까지 써주셔서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살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살펴보면은 자, 의문은 의미를 가진. 자, 요거 의미를 가진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얘가 의미를 가진이라고 썼으면은 뭐랑 헷갈리게 쓰려고 한 거다. 의미를 가진 같은 경우는요. 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의미를 가진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의미를 갖는 단어는 무엇이냐? 갖는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냐? 형태소가 최소 단위예요. 형태소는 의미를 지가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형태소랑 낚으려고 한 거다. 말의 단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말의 단위가 아니라 음운 같은 경우 소리의 단위라는 것도 여러분 소리의 단위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다로 체크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의문은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다가 적절하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은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적절하다로 가셔야 되고요. 자,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구분되고 자음과 모음은 음소에 해당한다 적절한다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과 달리 변이음은 자, 한 의문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음성적으로 자, 이거 차라리 여러분들 헷갈리셨으면 실은 몇 번 하셨어야 된다고 보냐면 나는 그나마 5번으로 헷갈리는 거는 좀 근데 솔직히 이 의문 같은 경우 여러분 의문의 정의를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의미를 가진 같은 경우는 형태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면 일단 안 돼. 자,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자, 음음과 달리 변이음은 한 음운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다가 음성적인 게, 자, 얘가 우리가 아까 고기 마저 갈게요. 고기 같은 경우는, 자, 얘가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우리가 각각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야. 얘도 기억이라는 음운이고 얘도 기억이라는 음운이니까 하나의 음운으로 실현이 될 거다. 실현이 될 거다. 요렇게 얘기가 가셔야 돼요. 하나의 음운으로 실현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그러면 얘네는 음운이 아니라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성은 소리는 그냥 물리적인, 자, 봐봐. 요 친구가 영어에서는 K랑 G가 또 음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영어권에서는 얘가 K랑 G가 음운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금 된다 안 된다? 요것도 나라 바뀌면 K랑 G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소리가 다른 거, 그냥 단순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걸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요 소리는 우리가 음성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 네, 요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1번 적절하지 않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음운 변동. 여러분, 음운 변동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이거 표 잘 보셔야 되죠. 자, 제일 처음에 요거 예시 하나씩 다 정리해 갖고 음운 변동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숫 볼게요. 숫. 자, 우리가 수치라는 단어를, 자, 숫으로 발음을 할 때, 자, 여기서는 뭐 써야 돼? 자,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자, 음절의 끝소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종성이라고 부른다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지금 종성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자, 종성이 7개가 사용이 가능하죠. 가느, 다란, 물방, 울 중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드브. 조심하셔야 되죠. 자, 나머지는 얘네들은 변해 안 변해? 얘네들은 안 변해. 그래서 그드브로만 변하기 때문에 자, 파열음화. 자, 요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치읓은 뭘로 바뀌냐? 치읓은 얘가 디귿으로 바뀐다. 근데 이거 이미 여러분 써줬죠? 써줬는데 이거를 제시문에서 봐봐. 자, 치읓이 뭘로 바뀌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같은 라인, 요 같은 라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라인을 위치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로 가셔야 돼요? 요거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이거 잘 보세요. 세로로 갔을 때 위치고 가로로 갔을 땐 방법이다. 이렇게 갔으면은,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갔냐? 자, 뚜뚜뚜뚜뚜 했을 때 어떻게 갔냐? 자, 여기서 일단 위치도 얘하고 달라. 자, 그 다음에 방법도, 자, 위치로 갔을 때 이렇게 가야죠. 미안해. 자, 위치도 요 위치와 요 위치가 다르고, 방법도 요 방법과 요 방법이 달라. 자, 그래서, 자, 이 치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얘를 파찰음이라 그래야 되죠? 자, 파열음과 마찰음을 합쳐서 파찰음에서 디귿은 뭘로 바뀌니? 디귿은 파열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 위치도 센 입천장 소리에서, 자, 잇몸 소리로, 센 입천장 소리에서, 자, 얘도 잇몸 소리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자, 얘가 파찰음에서 파열음으로 바뀐 거 이름을 뭐라 그러냐?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에서 잇몸 소리로 바뀐 거 뭐라 그러냐? 자, 좋음 위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모두 바뀐 것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기억이 먼저 하나가 들어가고 시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 먼저 하나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난로 같은 경우도 보자. 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음운 변동에서 두 번째를 난로로 볼게요.
자, 난로가, 자, 여기서 난로로 발음이 됐대. 자, 이미 발음된 거는 여기서 나름대로 다 써줬죠. 그랬을 때 뭐가 발음이 됐냐? 자, 리을과 니은을 보시면 리을의 영향으로, 자, 요 니은이 뭐로 바뀌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표에서 찾아봤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면 뭐야? 자, 얘는 잇몸소리. 얘도 잇몸소리, 얘도 잇몸소리.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뭐만 바뀌었다? 비음에서 유음으로. 자, 얘는 비음이었는데, 자, 이거를 뭘로 바꿨다? 유음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A 음운이 B 음운으로 바뀌었을 때는 뭐라 그러냐? B화되었다. B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요거 규칙 만들어서 가셔야 되죠. 자, 선생님이 굉장히, 자, 우리 인숙이가 굉장히 천사 같아요. 인숙이가 천사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 시험 테스트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 흑으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래? 흑화라고 부르죠. 인숙이가 흑화했다. 자, 그래서 얘도, 자, 비음이 아닌 그러니까 비음인 음이 유음이 아닌 음이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가셔야 돼요. 자, 흑화, 유음화. 이렇게 바뀌었다인 거야.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면 유음화인데, 유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 자, 잇몸 소리 어때? 자, 위치는 동일해. 위치는 동일하고 뭐만 바뀌었어? 자, 요 좋은 방법만 바뀌어서, 자, 니은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니은 들어간 거 다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빠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옷고름 갈게요. 옷고름 같은 경우는 옷고름에서,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바뀌어요? 자, 여기서 요 시옷. 자, 고름으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번 들어간다. 전제로 깔아주시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번 들어가서 디귿 더하기 기역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기역에서 뭐가 들어가냐? 기역에서, 자, 요 디귿하고 기역이 만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예사 소리가 부딪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요 예사 소리는 그, 드, 브 밖에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자음이 만나는 조건 자체 있잖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조건 자체가, 자, 옷하고 고처럼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야, 자, 요 음절 봤을 때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이 만나야지. 자, 요거 갈게요. 요거 음운 몇 개인지 풀어보면, 하나, 자, 여기서 오는 빼주시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요런 식으로 가셔야 되면, 자음과 자음이 만나려면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만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뭐가 있냐? 그, 드, 브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더 할 거냐? 자, 거기다가 플러스 그, 드, 브, 스, 드처럼 예사 소리가 올 때를 전제로 까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예사 소리가 올 때를 전제로 깔면 어떻게 되냐? 요 예사 소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를 의문론적, 자, 의문론적 형태 변화야. 의문론적 형태 변화란 어떻게 되냐? 소리 자체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언제나 무조건 나타난다. 조건 없이 그냥 언제나 반드시 100% 나타나는, 어떤 문법적인 조건 없이 100%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드브스의 그가 요 디귿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발음하기 편하게. 자, 우리가 이런 의문의 변동이 다 존재하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발음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발음하기 편한 방향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옷고름으로, 자, 얘가 된소리로 바뀜으로써, 자, 여기서
자,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 봤을 때 의문의 변동 중에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를 의문의 변동 중에서 우리가 뭘로 가셔야 되냐? 자, 기역은 의문이 몇 개? 기역은 한 개야. 자, 그럼 여러분 쌍기역은 의문이 몇 개야? 쌍기역 의문이 몇 개야? 의문이 몇 개야? 의문이 몇 개야라고 했을 때 봐봐. 여기 쌍기역 있죠? 요 표에 하나가 들어갔어. 하나가 들어갔으면 뭐야? 자, 의문이 한 개에서 얘도 한 개로 바뀐 거라 이거를 우리가 뭐로 가셔야 되냐? 교체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체가 들어간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지금 기역하고 쌍기역하고 먼저 한 김에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바뀐 거는 자, 여기서 자, 여기 똑같이 둘 다 여린 입천장 소리라 위치는 동일하고 예사 소리에서 된 소리. 여러분 이것도 좀 종종 질문을 하는 편인데 선생님 예사 소리에서 된 소리로 바꾼 건 좋은 방법이 바뀐 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사 소리의 좋은 방법과 예사 소리의 좋은 방법과 된 소리의 좋은 방법이 다르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 바뀐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바뀌면은 좋은 위치는 동일해. 둘이 소리 나는 위치는 동일하니까. 근데 좋은 방법은 바뀐 게 맞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좋은 방법 바뀌었는데 위치는 안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 가셔야 되고. 자, 그럼 시옷에서 디귿 간 거는 한번 볼까요? 시옷에서 디귿 간 거. 자, 디귿 있고 시옷 있어. 뭐야? 아, 위치 똑같네. 위치 똑같네. 방법은 되게 많이 달라졌죠. 왜냐면 얘는 파열음인데 얘는 마찰음이니까 방법은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시옷에서 디귿으로 간 거죠. 근데 좋은 위치는 둘이 라인 똑같네 라고 한다면은 자, 얘네는 둘 다 지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둘 다 위치는 동일하고 방법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디귿 나온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디귿 나온 것도 빼주셔야 돼요. 네. 디귿 나온 것도 빼주시면은 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 빼서 조금 아깝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리을 볼게요. 리을 같은 경우는 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해돋이 갈게요. 해돋이. 자, 우리가 해에다가 돛에다가 플러스 해돋에다가 이 가는데 여기서 요 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를 우리가 어떻게 가셔야 되냐? 이 모음이나 아니면 반모음 이 모음. 자, 요 두 개. 그냥 이 모음 전체는 아닌 반모음 이 모음이 들어간 형식 형태소. 자, 여기 이 모음이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을 여러분들 붙여주셔야 된다. 자, 모음만 그냥 이 모음만 소리만 이라고 나는데 형식 형태소 조건 안 달아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모음에서 자, 해돋에다가 여기서 실질 형태소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실질 형태소가 나타나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실질 형태소가 나타나면 음운 변동 없어요. 요거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되니? 요거 이름을 구개음화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구개음화 우리가 한번 잘 보면은 자, 이 모음에다가 형식 형태소를 더했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거는 뭐가 일어나냐부터 볼게요. 뭐가 일어나냐? 자, 도, 디 먼저 일어난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해돋이 먼저 일어날 때, 자, 얘를 우리가 뭘 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까? 자, 뭘 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어. 자, 뭘 했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면, 이거는, 자, 우리가 연음이 되었다. 자, 요 디귿이, 자, 이 모음 있잖아. 이 모음에서 여기 이응 보셔야 돼요. 자, 이응 들어가면 우리 뭐 체크하셔야 돼요? 뭐가 없어? 얘가 초성에 왔을 때, 이응이 초성에 왔을 때,
음가가 없어를 전제로 깔고 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초성이었을 때 음가가 없어. 자, 그래서 디귿이 어떻게 돼서 디귿이 요 이응 자리에 대신 들어갔어. 자, 요 연음 개념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연음 개념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연음에서는요. 자,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있어. 의문의 변동이 있는데 의문의 변동 개념을 갈 때 종류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가져요. 자, 어떤 종류별로 가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체로 가요. 자, A가 B로 변했어. 자, 그 다음에 뭘로 가? 여러분 이거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약으로 가볼게요. 축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랑 B랑 더해서 C가 되는 걸 축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탈락이 들어가. 탈락은 A랑 B랑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A가 없어지고 B만 남으면 탈락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첨가로 가. 자, A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A, B라고 해서 자, B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는 첨가로 봐. 자, 요거 네 개를 우리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요거 네 개를 의문의 변동이라고 부른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 네 개만 의문의 변동이야. 요거 네 개 외에는 아예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연음이란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자, 연음이란 개념을 살펴봤을 때 이 연음이란 개념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자, 그래서 자, 해, 도, 이를 자, 의문이 총 몇 개냐를 갈게요. 자, 봐봐. 여기서 음절 단위를 갈라줄 때 음절 단위도 실은 이렇게 갈라줘야 돼. 음절이 3음절인데 자, 그래서 히읗, 에, 자, 디귿, 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이 이를 의문이라고, 이응을 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의문이 없는데 자리, 우리가 음절 단위로 모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글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님이 음절 단위로 모아 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모아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모아서 쓰기 위해서 요 이응을 갖다가 넣어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이 이응 같은 경우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의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해도 디. 자, 요렇게 얘만 의문으로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 둘, 세 개. 얘를 다시 그냥 배치만 해준 거라서 자, 얘는 바뀐 거 있어요? 교체된 거 있어요? 교체된 거 없어. 자, 축약 A랑 더해서 C 된 거 있어? 없어. 자, 탈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원래부터 있었다고 없었다고? 원래부터 없어서 안 쓴 거라고. 원래도 없었던 거니까 탈락 맞다 아니다? 탈락도 아니다. 자, 첨가도 아니다. 자, 그래서 요 연음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의문의 변동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자리 위치만 바뀌었다. 요렇게 정리를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연음 개념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잡아주시고 자, 연음 한번 가고요. 자, 그랬을 때 연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었냐. 연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게 됐냐면은 자, 여기서 요거 갈게요. 자, 디귿과 이. 자, 요 친구를 좀 주목해서 보자 이거죠, 우리가. 자, 요 디귿과 이를 주목해서 봤을 때 자, 디귿과 플러스 2가 만났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조건 다시 보셔야 돼요. 아까도 썼지만 뭐야? 이 조건이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이 붙어요. 형식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일 때만이야. 자, 디귿이 2를 만났을 때. 근데 디귿 말고 여러분 디귿 말고 또 뭐가 있다? 자, 디귿, 티귿 플러스 2. 디귿도 괜찮고 티귿도 괜찮은데 2를 만났을 때 여기서 요거부터 요거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요 2의 성격을 보자 이거야. 우리가 이 모음이잖아요. 모음 같은 경우는 다음처럼 체계표를 그리진 않는단 말이야. 자, 근데 이 2라는 소리가 이 모음이 어떻다고 정리를 하셔야 되면 얘가 국의 음이야. 자, 얘는 국에가 우리 여기 센 입천장 소리하고 여린 입천장 소리 있죠. 자, 그랬을 때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 연국의 음. 여기 이 하면은 여기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요 부분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은 국의 음이라는 전제가 있어. 자, 근데 요 봐봐.
자, 디귿하고 티귿 있잖아. 디귿하고 티귿하고 얘네들은 무슨 음이야? 자, 이 아까 이 모음은 구개음이었다. 구개음이었다. 자, 근데 얘는 무슨 소리야? 얘는 잇몸 소리야. 잇몸 소리야. 자, 이가 소리가 나는 거하고 얘네들은 잇몸 소리야. 치조음이라고 갈게요. 자, 이 치조음과 자, 구개음은 소리 나는 장소가 같아요, 달라요? 두 개가 소리 나는 얘는 디귿하고 이하고가 자, 잇몸에서 소리가 났다가 그다음에 입천장 구개음에서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야. 소리 나는 장소가 달라. 자, 그럼 소리 나는 장소가 다른데 하나의 음절 안에서 우리가 발음을 하려면 발음이 쉽다, 어렵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잡아줘야지 발음하기가 쉽냐? 얘를 자, 지읒, 치읒 플러스 이. 자, 요 이가 되게 힘이 센 애라고 생각해야 돼. 얘네들이 디귿디귿을 멱살을 존나 끌어잡아갖고 야, 너 이 새끼들 너네 잇몸에서 소리 나지 말고 나랑 같이 야, 구개음으로 와. 자, 잇몸 말고 너네들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꾸냐? 구개음으로 바꿔버려서 구개음 더하기 구개음. 자, 앞에서 구개음이 아닌 치조음을 뭘로 바뀌었어? 구개음으로 바꿔버렸죠. 요렇게 구개음이 아닌 음을 구개음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구개음 화가 된다. 구개음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요 디귿을 뭘로 바꾸냐? 자, 요 디귿을 뭘로 바꾸냐? 자, 해, 도, 지라고 자, 요렇게 구개음으로 바뀌니까 자, 이 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야. 아주 좋아. 편하네. 왜냐면 나랑 똑같은 애로 바꿨어. 요렇게 정리를 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 봐봐. 디귿이 뭘로 바뀌었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 자, 요거 위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자, 방법 어떻게? 방법도 바꿨어. 두 개 다 바꿨어. 자, 그래서 모두 바뀐 것에서 아, 리을 두 개 다 바꿨네라고 해서 답이 3번이 나온다가 픽스가 되죠? 네, 요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도 이왕 마지막까지 하나 다 마저 볼게요. 자, 요 공권력 한번 보면은요. 자, 권력 같은 경우는 자, 요 리을 어떻게 볼 건지, 요 리을 어떻게 볼 건지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일단 공권력에서 요 일단 선생님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공권력으로 정리를 했을 때 공권력으로 정리를 했을 때 자, 요 기억은 선생님 왜 쌍기역으로 바꿔요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된소리 대기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된소리 대기는 여러분 교체, 축약, 탈락, 첨가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 교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데 이 교체의 된소리 대기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살펴봤을 때 교체의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 어떻게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그, 드, 브 더하기 그, 드, 브, 스, 트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 얘들아.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자, 의문론적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드브 더하기 그드브 수즈. 자, 요거 맞다 아니다? 요건 얘 아니네. 여기서 그드브 더하기 그드브 수즈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자, 어간 받침. 자, 니은, 미음 뒤에 자, 어미가 그, 드, 스, 즈가 올 때 늘 전제로 까는데 자, 얘 어간 맞아요? 어간이려면 우리가 뭐여야 돼? 어간은 용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용언이 맞다 아니다? 용언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용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어간 아니네. 두 번째 것도 아니야.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관형 사형어미 자, 리을 뒤에 자, 관형 사형어미 리을 뒤에 드, 스, 즈 나올 때 자, 요거 나올 때 관형 사형어미 뒤에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형 사형어미 리을 뒤에 관형 사형어미 맞아 아니야? 관형 사형어미도 아니야. 왜냐면 이거 역시 관형 사형어미가 나오려면 용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조건이나 3번 조건 같은 경우는 용언이라는 전제를 깔아 주셔야 돼요. 자, 용언엔 종류가 뭐가 있다?
자, 동사 있고 형용사 있고 요렇게 두 가지 있다로 가주셨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자, 한자어 리을 뒤에 자, 드 왔을 때를 전제로 가는데 한자어 맞긴 맞아. 한자어 맞긴 맞는데 이거 리을이 맞아요? 한자어 리을도 안 해당이 된다는 거야. 뭐야? 세상에 된소리 대기가 이렇게 네 가지 교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된소리가 되냐를 우리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왜 된소리가 되냐? 자, 요런 조건들의 이 교체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거야. 자, 된소리가 교체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은 예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외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워낙 많이 나와서 예외라는 표현은 안 쓰고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사이소리 현상을 들어가 주셔야 된다. 자, 사이소리 현상을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소리가 중간에 하나가 첨가가 된 거야. 자, 이 사이소리 현상일 때 우리가 시옷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 더하기 자, 권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중간에 공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자, 중세 때는 뭘 어떻게 썼냐?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시옷으로 썼던 자, 그래서 얘를 공 권력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요 어두자운권 현대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권력으로 자, 요 쌍기역, 기역에서 쌍기역 되는 거는 자,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제일 처음에 뭐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얘를 교체라고는 보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요 교체의 된소리 대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자, 교체에 해당이 된다. 이거를 그래서 첨가로 볼 수도 있고 교체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냐? 자, 여기서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바뀐 거니까 뭐만 바뀌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사소리가 자, 된소리로 바뀌었을 때 있잖아. 된소리로 바뀌었을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을 때 같은 경우는 뭘 바꾼 걸로 가냐? 자, 얘는 좋은 방법을 바꾼 걸로 가셔야 된다. 자, 좋은 방법을 바꾼 걸로 가서 자, 얘를 여기서 요렇게 바꾼 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있잖아.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났을 때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자, 우리가 요것도 하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뭘 확인을 하시냐? 자, 요거를 아주 살짝 확인해 봤을 때 봐봐. 자, 여러분, 니은 더하기 리을 같은 경우는요. 니은 더하기 리을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되냐 이거야. 자, 니은 더하기 리을이 뭐가 되냐.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리을 더하기 리을이 된다. 리을 더하기 리을이 되면 자, 원래 니은이었던 친구가 리을로 바뀐 거죠.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얘가 결국 바뀐 거는 뭘로 바뀌었다?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걸 첫 번째 개념으로 잡아 주시고 자, 두 번째 개념은 이 니은하고 리을 있잖아.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니은 더하기 니은으로 바뀐다 이거야. 니은 더하기 니은으로 바뀔 때는 요 리을 있잖아. 요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뭐냐? 비음화라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어느 때 유음으로 바뀌고 어느 때 비음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대부분 다 유음화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 다 유음화라고 생각하고 유음화 개념을 먼저 잡아주시는데요. 유음화 개념을 먼저 잡아주시는데 비음화가 문제로는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실은 유음화가 양이 더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비음화가 문제로 나와요. 비음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음화는 자 땡땡 플러스 땡 아니면 자 땡땡 자 이런 식으로 3음절 합성어 3음절 합성어일 때 합성어일 때, 이렇게 삼음절 합성어일 때, 자, 얘가 비음화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예시는 다시 한번 1학년 때도 이거 예시 선생님이 시험 전에 프린트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프린트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공권력 같은 경우,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근데 둘 다 돼. 공권 더하기 력도 되고 공 더하기 권력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방향이 여러 가지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 써줬지 이미 써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결국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자 비음화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에는 비음화가 돼서 여기서는 니은하고 자 니은에서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어때? 아 위치 똑같네. 위치는 동일하고 뭐만 바뀌었다? 방법만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지워야 미음이 또 어딨니? 네 얘도 하나밖에 없네요. 자 미음이 지워져야 된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의문 문제하고 의문의 변동하고 요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